안녕하십니까. 요즘 금값이 폭등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금 시리즈를 5차례에 나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1923년 독일 베를린의 어느 차가운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수레를 끌고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수레 위에는 짐이 가득 실려 있었죠. 그런데 그 짐은 빵도 옷도 금덩어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폐였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마르크와 지폐 뭉치들. 남자는 그 돈 수레를 끌고 빵집으로 향합니다. 빵 한 조각, 고작 그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평생 모은 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지폐를 실어 나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잠시 그가 한눈을 판 사이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수레에 쌓인 돈을 훔쳐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도둑은 산더미 같은 돈을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낡아빠진 수레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돈이 종이 쪼가리가 되는 세상,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공포는 그렇게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죠. 국가가 보증한다는 그 화폐라는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인지를. 그리고 그 혼돈의 폐허 속에서 유유히 빛나고 있었던 단 하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도 나라가 망해도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어도 결코 배신하지 않는 불멸의 금속, 바로 금이었습니다. 자, 시계를 다시 돌려 2026년 현재로 와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전 세계 자산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이 미쳤다.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뉴스를 틀 때마다 쏟아지는 이 말들이 단순히 투기꾼들의 소란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100년 전 베를린의 악몽처럼 지금 우리 화폐 시스템의 어딘가에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 하던 시절은 전생의 기억처럼 사라지고 내 월급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트의 물가는 미친 듯이 춤을 춥니다. 여러분의 현금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금을 사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걸까요? 누군가는 지금이 당군 일의 최대의 기회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탐욕이 부른 거품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혼란스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당신의 소중한 자신을 지킬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재테크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5천년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부의 이동을 추정하는 거대한 다큐멘터리이자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입니다. 단언컨대 이 짧은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 금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황금빛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깊고 넓게 파헤치는 해뜨는 경제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긴 여행을 떠날 겁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에서 시작해서 1971년 미국 백악관의 은밀한 회의실을 거쳐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켜서 금을 1g이라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 금에 대한 알파에서 오메가, 아니 알파에서 오메가를 넘어서 그 이면의 세계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세 파트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도대체 왜 금값이 폭등하는지 그 구조적인 4가지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둘째, 투자 방법, 골드바, 금통장, EFT, KRX 금시장 등 7가지 투자 방법을 완벽하게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워닝, 금 투자의 치명적인 단점과 매도 타이밍 잡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금 관련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5분 10분짜리 요약본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기엔 여러분의 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중의 유료 강의나 경제서적 10권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확실한 통찰력을 드릴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럼 인류가 처음 금과 사랑에 빠졌던 그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주기율표 기억하십니까? 원소기호 79번 AU, 라틴어로는 아우룸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빛나는 새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참 낭만적이죠. 그런데 인류는 왜 하필이면 이 금을 화폐와 부의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은도 있고 구리도 있고 튼튼한 철도 있는데 말이죠. 여기엔 아주 과학적이고 필연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잠시 화학자가 되어볼까요? 철은 어떻습니까? 단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산화되어 버리죠. 여러분이 철로 만든 돈을 땅에 묻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년 뒤에 꺼내면 붉은 녹가루만 남아있을 겁니다.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록색 녹이 쓸어버리죠.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수백 년 동안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잠겨있던 난파선에서 금화를 건져 올리는 장면 영화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 금화들 녹이 쓸어있던가요? 아니죠. 그냥 쓱 닦아내기만 하면 마치 어제 갓 주조한 것처럼 영롱한 황금빛을 뿜어냅니다. 금은 산소, 습기, 열, 그 어떤 외부 환경과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사교적인 금속, 즉 화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이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은 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은 늙고 병들어 죽고 건물은 무너지고 음식은 썩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는데 오직 금만이 영원히 그 모습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금을 신의 피부 혹은 태양의 조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미라를 만들 때 황금 마스크를 씌운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영혼도 이 금처럼 영원히 썩지 않고 불면하기를 기원한 겁니다. 금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자 했던 인류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영생의 도구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영원 불면의 아름다움은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금을 향한 욕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1532년 남미 잉카 제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고작 168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8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는 잉카 제국 황제 아우타 알파를 마주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전력 차이지만 총과 대포 그리고 천연두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앞세운 스페인 군대는 거짓말처럼 황제를 체포해버립니다. 포로가 된 황제 아우타 알파는 피사로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엄청난 것을 주겠다고 말이죠. 그는 자신이 갇혀있던 방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을 내 키높이만큼 황금으로 가득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방의 크기는 가로 6.7m, 세로 5.2m, 평수로는 약 1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10평짜리 방을 바닥부터 2m 높이까지 순금으로 꽉 채운다는 거?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자 제국 전역에서 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황금 접시, 황금 동상, 사원의 벽을 뜯어낸 금판까지 그야말로 눈이 멀어버릴 것 같은 황금의 산이 쌓였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 아니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약속대로 방을 채운 황제는 풀려났을까요? 아닙니다. 피사로는 그 막대한 황금을 모두 챙긴 뒤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 황제를 처형해버립니다. 황금은 권력이자 부여있지만 동시에 죽음을 부르는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처럼 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과 약탈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금이 얼마나 없길래, 얼마나 귀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까지 걸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실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인류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6천년 동안 땅속에서 파낸 금의 총량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은행의 금괴, 여러분 손가락에 있는 결혼반지, 스마트폰 기판에 들어있는 미세한 금가루, 박물관의 유물까지 이 모든 금을 싹 긁어 모아서 녹인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정육면체 큐브로 만든다면 그 키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63빌딩 정도 될까요?
아니면 잠실 운동장만 할까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가로, 세로 높이 각각 약 22m 정도 크게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올림픽 수영장 3개에서 4개 정도를 채울 수 있는 분량 딱 그만큼입니다. 이 거대한 지구에서 80억 인구가 6천년 동안 피를 흘리며 캐낸 금의 총량이 고작 수영장 몇 개 분량이라니요. 이것이 금이 가진 압도적인 희소성입니다. 화폐는 중앙은행 총재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코드를 복사하면 수천 개의 아류 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연금술사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했던 것처럼 금은 오직 별들의 폭발, 초신성 폭발이라는 우주의 현상을 통해서만 생성되어 지구로 왔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이 간단한 경제학 원리가 수천 년 동안 금값을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버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원불면하고 희소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던 금이 1971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왕좌를 지켜왔던 금이 하루아침에 왕관을 뺏기고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게 된 사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지금의 미친 금값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1971년 8월 15일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지금의 금 투자를 이해하기 위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돈의 역사의 결정적 순간, 이제 다음 2편 영상에서는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뵙겠습니다.